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특히 봄은 날이 건조해가지고 자그마한 불도 크게 번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산에 갈 때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데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혹시나 불을 발견했을 때 대처법은 뭔지 알아보고 산불이 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3월부터 5월 봄철에 연중 산불의 57%가 집중된다라고 하던데, 봄철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주로 4월, 5일 식목일 전후로다가 또 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봄철은 아무래도 날씨 자체가 좀 따뜻해지고 그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그 날씨가 건조해서 이제 산에서 산불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더 확산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봄철이 되면 겨울에 이제 위축되어 있던 시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입산을 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봄철에 논두렁, 밭두렁도 태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에 의해서 봄철에 특히나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산자, 그러니까 산에 가시는 분들이 부주의해가지고 불을 냈다거나 아니면은 그 인근에서 소각 같은 걸 하다가 불을 냈다. 그러면 그 산불 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그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벌칙이 많이 강화됐는데요. 예. 시민들이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이제 지르게 되면 5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실수로다가 과실로다가 이렇게 산불을 냈었어도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과태료였지만 지금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에 그 인화물질을 지니고요. 그냥 지니고 산에 들어가기만 해도 3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황령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입구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분들 라이터 들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부산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4월 30일까지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부산시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로다가 이제 가동을 하고요. 산불 감시 인력도 한 600명 넘게 611명 정도 투입이 되어 있어서 산불 정보를 이제 실시간 알려주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산불 예방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헬기 같은 경우도 기존 걸로다가 좀 부족해서 헬기도 임차하고 이렇게 해서 좀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혹시 등산을 하다가 저기 산불이 난 것 같다 하고 그 사실을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이제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산불은 산림청인데 042-481-4119번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까운 119에다가 신고를 하시고 그러고 빨리 이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작다. 산불이 정말 작으면 본인 외투라든가 흙으로 덮어서 진화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커졌다 싶으면 산불 진행 방향에서 일단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보다 일단 낮은 장소로다 대피를 하셔야지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산불보다 높은 장소로 올라가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대피가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이제 바람을 등지고 주변 낙엽이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한 다음에 빨리 낮은 자세로다가 엎드려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그렇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만약에 산불이 나게 되면 소방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산불 그 진행 경로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유관기관들이 이제 합동해서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다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가령 30헥타르, 그다음에 100헥타르, 100헥타르 이상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그 규모로다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림청에서 그 산불만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 진화대가 있습니다. 소방이 사실은 소방에서 불을 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좀 크다 싶으면 소방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이 지원을 나가서 이제 산림청 특수진화대를 도와서 같이 이제 끄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기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거 헬기 진화도 어려웠다 하던데 그 이제 비가 와가지고 진화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비 소식 말고는 비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게 연기가 워낙 자욱하기 때문에 헬기 자체가 막 접근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이게 사람이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가용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돼 가지고 이제 산불을 진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 이제 훈련들을 다 해놓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는 뭐 불이 꺼지지 않겠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화가 어렵다는 거지 꺼지지 않는 건 아니다. 근데 네, 어쨌든 맞습니다. 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꺼진 건 사실이고, 그죠? 네네네. 그 산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인데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산불 같은 경우 이제 시민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이게 기후변화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겨울철에 눈비가 좀 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겨울철에 눈비가 덜 오기 때문에 봄철이 특히나 건조합니다. 최근에는. 최근에는 갈수록 봄철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침엽수가 있는데 침엽수가 산불에는 좀 강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소나무의 송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화성이 확 강해지기 때문에 산불이 더 잘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산림 조성을 잘해서 나무하고 나무 간격이 좁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산행을 하실 때는 무조건 인화물질, 뭐 라이터라든가 이런 인화물질을 절대 들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봄철에 밭두렁 같은 경우 태우는 행위도 좀 금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산불이 난 지역 같은 경우 다시 산림을 조성할 때는 뭐 침엽수보다는 다른 뭐 화렵수라든지 이런 걸 심는다든가 간격을 넓힌다든가 그런 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간격은 과거에보다는 조금 더 산불을 대비해서 넓혀서 이렇게 나무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침엽수랑 화렵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이제 화렵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잘 적응이 안 되고 사실은 소나무나 침엽수가 잘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도 좀 산림청에서 고려를 해서 나무도 종류도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성하려면 몇십 년 걸립니다. 예.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네, 사실 산불이 나기 이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30년이 소요가 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림 생태계가 거의 회복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시민분들이 잘 아시고 산불 발생 원인의 97%가 어쨌든 사람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개개인들의 경각심을 가지는 게 산불 예방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였습니다.